힘드시죠? 네, 안녕하세요. 입시상담을 진행하는 길설종 실장입니다. 예비고일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인데 입시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2024학년도에 변화된 입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전형 분석. 우리 아이들은 왜 2023인데 왜 2021을 하느냐? 대학에서 발표된 게 아직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4월달까지 대학에서 예정하는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현재 고2 아이들 자료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좀 더 이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아셔야 될 내용들 이제 대입제도의 이제 불편한 지식 이렇게 세 가지로 할 거고요.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걸 하나 드렸을 거예요. 이게 22학년도 주요 대학 전형안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 자료로 익숙해지시라고 이제 드렸고요. 반드시 확정안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도자료가 있을 거예요. 노도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들인데요. 아주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여기서 나온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2024학년도 작년 11월에 발표한 거니까 이제 현재 중인데 지금 중3인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바뀌어지는 내용이거든요. 학생부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학생부에 보면은 이 교과 활동이 있는데 교과 활동에 보면은 세부 과목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목당 500자 하고 강과활동 수상 미기재 했다가 여기서는 강과활동 미기재 되면서 영재 발명교육 실정하고 대입은 다 미반영으로. 자, 미기재와 미반영의 차이점은 미기재는 학생부에서 삭제된 거예요. 그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있는데 대입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활동에서 강과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현재 고3 애들까지는 강과활동이 나와요. 현재 이제 고2 아이들에는 강과 활동이 없어요. 강과 활동을 하는 아이도 없어요. 대의가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종합의견은 뭐 똑같이 500자, 이제 마지막에 담임이 써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도 이제 마찬가지로 500자.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이 계속 바뀌어지면서 정규 동아리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동아리는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고 한 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대입의 미반영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이 이것도 이제 미기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정규 동아리만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은 특기사항 미기재, 그래서 총무에서 삭제가 된 거죠. 그리고 개인 봉사 활동 신청도 대입에서 미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봉사 활동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신청만 대입에 반영하고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뭐 한다는 거는 다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인데. 진로활동이 연간 700개인데 예전에 학생부 보시면은 나 뭐 되고 싶어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엄마가 뭐 되고 싶다고 써 있었죠. 이제 엄마가 없어지고 나 뭐 되고 싶어요만 있었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요 진로활동에다가 나 뭐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한 칸이 들어가요. 한 줄. 한 줄이 들어가는데 그거 자체로 대입에 미반영을 하겠다. 그럼 실제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평가를 하잖아요. 서류를 평가를 하는데 얘가 뭘 하는지 뭐 하고 싶은지가 없어요. 그래서 진로 활동이 굉장히 자기의 영역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기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상 경력 대입 미반영입니다. 이제 상을 아무리 많이 타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얘네 전까지는 그냥 학기당 하나씩 하다가 이게 완전 삭제. 삭제가 아니고 학생부에 있는데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독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좋죠. 애들은 좋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학교에 있는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 이 세특이라든지 이 진로라든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써주는 것들이 과목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입의 상 자체는 반영되지 않지만은 그걸 써줄 수 있는 세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걸 유지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대입전형 구조교편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정시 강화 반영이거든요. 이 주요 대학들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여기 다 있죠. 전대, 경희대, 뭐 서울대 쭉 다 있는데 얘네들이
수능과 그 논술로 쏠림이 있어요. 수시에. 그래서 나라에서 얘네들은 2021학년도 대비해서 40% 정도 늘려라. 기본적으로 정시 수시에서 정시를 40% 이상으로 뽑아라. 언제까지? 이제 2023학년도까지. 그리고 조기 달성을 유도하겠다. 2022학년도 현재 고2까지. 그래서 뒤에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22학년도에 주요 대학은 40% 넘는 대학이 꽤 많습니다. 대입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 표를 이제 매년 보시게 될 거예요. 이 표는 이제 대교협에서 만드는 자료인데요. 대학교육협회가 굉장히 부지런한 데입니다. 이제 22학년도 4월달에 발표를 하고 나면 얘네가 그 대학들마다 예정을 발표한 거 가지고 이렇게 쭉 표를 정리를 해요. 그럼 2022학년도에 보니까 학생부 교과가 전체의 42.9%,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22.9%, 이 두 개 합치면은 거의 65%를 학생부로 뽑는 거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논술은 3.2%, 실기 실적이 5.4%. 그래서 수시는 75%를 뽑겠다.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다양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수능이 제일 많아서 24% 정도를 정시에 뽑겠다. 그래서 학생부를 제외하고는 입시를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수치가 바뀌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틀린 얘기예요. 실제로 이 표는 매년 나오는데 이 표는 전체 200개가 조금 안 되는 4년제 대학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오류라고 하죠.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더니 서울대로부터 이 데스크까지 이제 쭉 한 15개 정도 되는 대학. 그리고 교과 전형을 살펴봤더니 42.9%가 전체인데 여기서는 11.9%를 뽑아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전년도 21학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뽑았어요. 나라에서 압박을 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을 봤더니 22%인데 35%죠. 주요대는 종합전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차이점은 교과전형은 내신 순서대로 뽑아요. 1.1이 있고 1.2가 있으면 1.2 떨어뜨리고 1.1을 붙이는 게 교과전형입니다. 대부분. 종합전형은 1.1이 있고 1.5가 있는데 1.5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떨어뜨리고 얘를 붙여요. 점수를 정량화를 하느냐 정성평가를 하느냐 그 차이점이 교과와 종합. 주요대는 아무래도 종합전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내신은 변별력이 없거든요. 어떤 학교에 1.5인 학생과 어떤 학교에 3.5인 학생 누가 더 잘할까요? 모르죠. 그렇죠? 1.5인 일반고 학생과 용인외고의 3.5인 학생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9.9%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을 하기 때문에 약간 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실기전형이 있어요. 실기전형은 대부분이 예체능 전형이고요. 수학과학 특기자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어학 특기자, 국제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남아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입니다. 2022학년도인데 정시가 서울대와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만 제외하고 대부분 다 40%나 30점 후반대를 좀 가죠. 연세대학교가 43.5%를 정시를 뽑겠대요. 이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하고 정원에는 다 제외하고 그 정원 내에서만 그 산출해서 이 실제 데이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43.5%라는 건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리고 수시에는 100% 모집이 없습니다. 뽑아놨더니 도망가요. 뽑아놨더니 도망가고 서울대나 의대로 도망가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정시로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들은 2월을 지키죠. 그럼 이제 43%가 아니라 45% 이상이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그리고 교과도 늘어나는. 자, 이러면 예비고1이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고2, 고1, 현재 고1, 중3인데 두 해에 걸친 이제 데이터를 보시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교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신을 팍팍하게 받을 수 있는 데를 가는 게 유리할 거냐. 정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학교를 준비하는 게 어떤 더 유리할 수 있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없고 아이 성향인데 아이가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 내신에서 실수가 없는 꼼꼼한 스타일. 내신이 수능보다 더 치열해요. 그리고 더 앞으로 치열해질 거예요. 교과 전형을 설명하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 꼼꼼한 스타일의 경우에는 이 교과를 바라보고 내가 1점대 초반 내신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내신 잘 가르치는 학교를 가는 게. 근데 그게 또 아니야.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또 설렁설렁 해요. 적당히 A는 나와. 적당히 90점 넘으니까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이 나중에 내신은 중학교 때 A 국영수 A는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전체가고 A나 A도 많고 ABC 전체가 많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그 A인 아이들이 성적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1등급 초반 때서부터 3, 4등급까지 나와요. 그냥 일반 본대세요. 왜? 나는 90점만 넘으면 되는 거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봤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92점 맞았어요. 3, 4등급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시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는 게 수능자격을 제대한 학교를 가는 게 좋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서울대서부터 중앙대까지 내용 한번 보면,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있고, 서울대는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전교에서 2명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지원 투명이 있지만 그게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연대부터 중앙대까지인데 전형을 봤더니 연대는 면접이 있어요. 고대는 서류를 봐요. 서강대는 비교과가 조금 들어가고, 성균관대는 또 진로 전문 교과를 정성으로 평가한대요. 진로 전문 교과면은 뭐 기하라든지 투과목 그런 것들이 다 진로 전문 교과죠. 그걸 또 정성으로 평가를 한대요. 한양대는 교과 100이고 중앙대도 비교과를 봅니다. 그럼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는 교과 100%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대부분 다 만점을 주거든요. 그럼 내신으로만 뽑는 데는 이렇게 3개. 여기서 좀 변별력을 주겠다라는 거고, 서류하고 면접이 있는 거죠. 각 대학교마다 전형 특징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능 체제가 있고 없느냐, 이게 교과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이 전표 설명하면서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이제 작년과 이제 올해죠. 2021년도 내년의 차이점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대를 제외하고 다 있죠. 여기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 뽑았던 학교들, 대표적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국대랑 동국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희대는 학생부 종합이었고 연대도 학생부 종합이었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게 지원 제한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2022학년도로 가면서 다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 인원은 지난 3학년 재학생의 5%, 4%, 뭐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주요 대학이에요. 그럼 내신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3학년 1학기 내신은 정말 치열할 거예요. 이거 받으려면. 그죠? 근데 요것도 중요해요. 졸업연도. 자, 연세대학교는 2022년 2월이니까 고3만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하고 서강대는 지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성균관대는 2022 고3만, 한양대는 재수까지. 그리고 외대는 2017년, 왜 2017년을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2017년도 보세요. 그다음에 2020 여기 재수까지.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됩니다. 변수가 뭐냐면 나는 1.2예요. 그래서 나는 연대 추천, 여기를 갖고 싶은 거죠. 성균관대, 한양대 추천을 받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작년 졸업생이 1.1이 달래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 이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 나중에 이제 내신을 잘 관리해서 교과 전형을 진행하셨을 때는 이 수능 체제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시립대, 홍익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 작년 평균 점수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시면은 1.27 경영학부, 뭐 에너지공학 1.17, 융합전형, 화학공학과가 1.07이에요. 정말 잔인한 내신이잖아요. 1.07이면 2등급 한두 개고 나머지가 5일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의 내신 1.07이면 지방 국립의대에 지원을 했을 때 최초 합격 점수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 아이는 평균 점수지만 이 아이는 왜 1.07의 내신을 가지고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썼을까요? 한양대가 너무 좋아서?
최저를 못 맞추고 정시에도 한양대가 못 가는 거예요. 내신만 좋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한양대는 학생부교과가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최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극상으로 가죠. 그러니까 중앙대 학생부교과는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있다 보니까 한양대에 비해서는 살짝씩 내려가죠. 아주 많이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근데 평균이라서 그 끝에 걸리는 아이들이 2점대 초반까지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2.2, 2.3 이런 아이들도 추가 보직을 다 합격됐어요. 2차처럼. 작년, 재작년. 근데 중앙대는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거든요. 이거 학교장 추천이거든요. 요거는 또 최저가 없어요. 조금 더 높아져요. 신입대하고 홍익대는 다 최저가 있습니다. 대략 요 정도 내신대에서. 근데 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가끔씩 튀어나와요. 가끔씩. 최저가 있으니까 이 최저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 아이들이 충족을 하겠지라고 쓰거든요. 근데 충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수능 받기가, 내신과의 수능 등급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내신대에서 준비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선이 이렇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아무리 줄였다고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많이 뽑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봤었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중대 이하로 나눠져요. 학종은. 자, 서울대, 연대, 고대는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우수한 애들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고르고 싶죠. 그래서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도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면접. 특히나 서울대는 신축 면접이죠. 이렇게 됩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목적은 입시에서의 목적은 우수한 아이들 뽑아야 돼요. 연고대 애들을 뺏어오고 싶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성균관대 1국과를 제외하고는 다 면접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납치잖아요. 9월달에 원서를 써서 딱 기다렸는데 수능을 너무 잘 봤죠.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정시에 연대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수능 끝나고 나서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합격을 해버린 거죠. 그럼 정시를 못 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납치가 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수능을 그렇게 잘 보지 않아요. 근데 간혹 나와요. 매년. 몇 년 전에 수능 만점자 배경고에 나왔잖아요. 성균관대 갔잖아요. 수시에 여기 써서. 그래서 최저도 없습니다. 좋은 성향을 보시면 되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약간 괜찮은 대학이지만 이 6개 대학보다는 살짝 낮잖아요. 그러니까 다빈치 인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면접을 봐서 똘똘한 애를 가립니다. 탐구형은 특목자사관 아이들이 많이 쓰거든요. 이건 이제 면접 없이 먼저 땡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들마다 자기들이 유리한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나라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구나 폐지 유도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논술을 준비하느냐 마느냐는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내신이 좀 애매하면서 수능상도 나온 애들은 이거밖에 쓴 게 없었어요. 논술밖에. 인원이 많았을 땐 괜찮은데 너무 줄어들어서 실제로 논술 준비하는 거는 자연계열은 고2 11월 모의고사 어제 봤죠? 어제 고2 11월 모의고사 봤는데 고2 11월 모의고사에서 이 6개 대학 이상의 논술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이 나오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안 늦어요. 결국은 수학 실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과는 이제 1학년 내신을 보고 이제 국어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났을 경우에는 좀 장기간이 걸리거든요. 문과는. 이과는 수학 실력이기 때문에 수학 실력을 잡아놓으면 논술을 쓸 수 있는데 문과는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글을 읽고 독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써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요. 2학년서부터 주일에 논술 수업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내신이 안 좋았을 때 다른 특별한 과목에 특히나 국어 과목에 장기가 있을 경우에는. 자, 이제 수능 응시 인원에 대한 이게 이제 가장 불편한 지시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수능 성적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죠. 모의고사를 언제 보죠? 1학년, 2학년은 6월하고 11월에 보죠. 그럼 1년에 2번 봐요.
총 4번 보는 거예요. 4번을 보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A4지 한 장으로 성적표가 나오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뭐 틀렸는지도 다 나오고 그 전국 우리 학교에서 석차까지 다 나오고 100분위도 나와요.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맵을 보면서 3학년이 되면 3월달, 4월달, 5월달은 없고요. 중간고사니까 6월달, 7월달, 그 다음에 9월, 10월, 수능까지 7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나라에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매달. 그죠? 근데 3월, 4월까지는 아이들이 체감을 잘 못해요. 왜? 우리끼리 보거든요. 다 같은 학년.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6월달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죠.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예요. 응시 인원들. 작년을 봤더니 3월달에 39만 8천 명이고 근데 재학생만 받고 6월달에 했더니 6만 8,784명이라는 재수생, N수생들이 들어옵니다. 검정고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올해 초에 코로나가 파고 터지면서 대학교 새내기들이 온라인 수업을 막 하고 하니까 학교 수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단수생이 대거 늘 거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가 이겼어요. 걔네들도 힘들어. 학원도 대형학원에서 재수종합반이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인구수도 물론 줄었고요. 자, 어쨌거나 6만 8천 명, 5만 5천 명, 요 정도의 재생이 6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끼리 봤던 데에서 얘네가 들어오죠. 그럼 다른 시험이에요. 내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6만 8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100분이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섞어 들어와요. 내 위치가 막 흔들려요. 나 이번 시험 제대로 본 것 같아. 그런데 100분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6월달 모의고사. 1차 쇼크가 와요. 근데 6월달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6만 8천 명의 재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공부한 기간이 짧아요. 재수를 했는데 1년을 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수능은 11월에 보죠. 올해만 이제 12월에 보는 건데 11월에 봐요. 수시 원서 접수했던 거 합격자 발표 나고 안 됐어요. 그럼 12월에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하죠. 또 안 됐어요. 또 추가 모집 한번 또 해보죠. 또 안 됐어요. 다 떨어졌어. 그럼 2월 중순 이건 말이에요. 그럼 11월서부터 2월달까지 이 아이는 수능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제로 베이스가 돼요. 얘네들은 본격적으로 3월, 4월, 5월 3달 공부하고 6월 시험을 보는 겁니다. 뚜껑을 열면 실력은 비슷하거든요. 재수생들의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왜? 우리 고3 올라가는 아이들 겨울방학 동안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얘네들은 학교를 갈 거예요. 학교에 가죠. 중간고사 있죠. 그 다음에 수행도 해야 되죠. 1, 2수밖에 없어요. 재수생들. 그게 2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럼 9월이 됐더니 늘어나요. 7만 8천 명, 6만 6천 명. 대략 한 10,000명 정도씩 늘어나거든요. 얘네들이 진짜예요. 이 반수생이죠. 반수생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반수생들 중에는 극상위권에 포함돼요. 그래서 좀 재수없는 놈들인데 연대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꼭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를 다니면서 나는 꼭 의대를 가야겠다. 그런 아이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극상위권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밀려요. 커트에 걸렸던 애들은 다 밀립니다. 안 밀리는 방법은 단 하나. 나 시험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까먹었어. 실수했어. 그래서 그 실수를 안 하면 유지가 되는 거고 실수를 하면 밀리는 거예요. 그게 9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렇게까지만 해도 끝나면 좋은데 실제 수능을 봤더니 접수는 15만 4천 명이 있고 시험은 16만 4천 명. 거의 2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매번 시험이 다 다른 시험이에요. 내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게 이 수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재수생이 들어온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재수생도 성적이 이렇게 정기분포를 할 거예요. 다 잘하진 않으니까요. 재학생들도 성적이 정기분포를 하겠죠. 이 두 개를 합쳐요. 그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재학생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 이 재학생들의 정기분포가 가짜라서. 자, 실제 3월달 모의고사 39만 8천 명이 봤죠? 쭉쭉쭉 가다가 실전에 갔더니 34만 7천 명이에요. 접수는 비슷하게 했는데 시험은 5만 명 정도가 안 봐요. 매년 그래요. 올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 5만 명은 왜 시험을 안 봤을까요? 고3인데.
고3인데 시험을 안 봐요. 수시에 합격. 그렇죠? 항상 이 질문을 이제 드리면은 수시에 합격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세요. 아직까지 이제 긍정적이신 거죠. 물론 맞아요.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수시 합격하는 애도 아직 일부가 있어요. 근데 수시라는 게 6개를 쓰잖아요. 그리고 수능 합격자가 수능 전에 발표를 해야 내가 마음 편하게 시험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저가 없어야 그렇게 될 거고. 그죠? 거기에 딱 맞는 아이들 일부는 안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봅니다. 그리고 수능을 수시 합격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망쳐줄게 하면서 시험 받으면 의리파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취업을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부.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자, 3월달, 6월달, 9월달에 모의고사는 어디에서 시험을 보죠? 학교에 가야죠. 아직 졸업은 안 했잖아요. 수상 체크도 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자요? OMR 카드 한 줄로 이렇게 쭉 써가지고 내주는 아이들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수능 날은 어떻죠? 학교가 안 가요. 수상 체크가 없어요. 고사장을 가죠. 시험을 봐봤자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거 수업에 있으면 뭐 할인도 안 되죠. 그래서 빠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8, 9등급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9월달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11등을 했어요. 자, 11등을 하면 몇 등급이죠? 자, 4% 1등급, 11% 2등급, 23% 3등급. 그죠? 자, 나는 2등급 끝을 찍었어요. 자,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11월 수능에서 10등을 했어요. 한 명을 제끼고. 잘했잖아요. 그죠?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2등급이 나와야 되죠? 그죠? 100명이 아니에요. 100명이 아니잖아요. 얘네가 빠지니까. 100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아래로 재생이 들어오죠. 3등급이 나올 확률이 더 크죠. 그래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9월달에 원산 접수하는 시점에서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3월달에 2등급 2개 맞췄었지. 작년 11월에는 뭐 1등급하고 2등급에서 3등급하고 3도 맞췄었어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으로 가게 되면은 2 나올 때 내가 3 3이 나오면 못 맞추는 거죠. 그게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상황. 자연계열을 선택을 했었을 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 바뀌겠지만 수능이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근데 올해까지 아이들은 가역 나역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미적 기하 확통해서 아마 미적 기하파랑 확통이 문과로 갈리는 거죠. 자, 가역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잘 보면 3월달에 15만 8천 명이었어요. 6월달에 6만 8천 명이 투입이 됐는데 사실상 조금밖에 안 되죠. 9월달에 7만 8천 명이 추가됐는데 줄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역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많이 줄어요. 2월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을 보거든요. 2월달에 시험을 보고 나서 배치표를 보겠죠. 배치표를 봤더니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가역, 나역, 교차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가역, 나역, 교차 지원을 해서 문과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화학과학과를 쓸 수 있어요. 나역을 보고도. 가천대 이하로. 그러면은 조금 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대거 갈아탑니다. 매년 여기서 2만 5천에서 3만 명이 이동을 해요. 어디로? 나역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등급 받기가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자, 이동을 하는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자, 밑에서 빠져요. 그럼 여기다 더 치워야 되죠. 재생 들어오고. 그게 가역입니다. 자, 요게 작년,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작년 11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나온 분포예요. 응시는. 가역, 나역 보면은 41%, 50% 아주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수학 가역의 1등급을 66,400명을 줬어요. 6,642명이 나왔습니다. 나역은 이게 1등급 수예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흘러갔겠죠. 그래서 올해 여기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13만에서 14만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줄어드니까 13만 정도. 13만 명의 4%면 5,200명이죠. 그렇죠? 5,200명의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때 6,600명 중에 여기까지 갔었을 때 수능에서 1등급을 못 받은 애들 몇 명이 나오죠? 2,600, 5,200. 계산이 어렵죠? 대략적으로 한 1,400명 정도는 1등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아니죠. 얘는 2학년끼리만 본 거잖아요. 여기엔 얘네가 들어옵니다. 결국은 11월 모의고사 1등급 맞았던 애들 중에 절반은 1등급을 맞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때 13만 7천 명이고 여기도 비슷하게 13만 명이 나온다고 해서 같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밑에 해줬던 애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 등급 받기가 어려운 게 수학입니다. 자, 근데 이제 수능이 바뀌었어요. 수능이 바뀌면서 이거 짧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갈게요. 이제 2022학년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국어는 뭐 공통이 있고, 수학도 공통이 있고, 영어하고 한자는 변함없이 이제 전대평가고, 3부는 그냥 17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대요. 사회과학. 이게 나라에서 정해준 거예요. 자, 국어, 독서 문학이 공통이고, 학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특기를 해라. 이렇게 던져준 거죠. 자, 학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딱 봤을 때 선택하고 싶은 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왠지 땡겨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합법과 작문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년을 지켜볼 수가 있죠, 데이터를.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래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합법과 작문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점수가 잘 나오는 걸 선택하면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점수가 잘 나오는 걸 선택하면 돼요. 나라에서는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기 위해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딴지를 걸었죠. 주요대학교 2022학년도 주요대학 자연계열은 서울대서부터 추가한계가 있고 아까 드렸던 보도자료 요걸 보시면 5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에 보시면 미적분과 기하 중 특기를 선택하는 대학은 56개조입니다. 56개조. 그러면 그 대부분 사이버 대학들이죠. 문이과 부분은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들은 기하하고 이렇게 과학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 선택 과목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느냐. 국어는 45문제 중에 공통이 34문제고 선택이 11문제를 출제를 하겠다. 수학은 공통 수원투에서 22문제, 요렇게 해서 8문제. 단답형이 7개, 단답형이 2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상태고요. 신학문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21번, 20번, 30번이잖아요. 좀 애매해졌잖아요. 근데 아마 요 두 개가 신학문항이 아닐까.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문제가 필요가 아닐까. 그렇게 아주 많이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을 바꾸면서 선택 공통을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자,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 뭐 확통, 미적, 기하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점수를 한출할 때 대부분 표준화 점수를 하죠. 지금 수능에서는 표준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공통은 그대로 해서 표준화 점수를 산정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은 선택 과목 내에서 표준화 점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통 과목을 가지고 조정을 한 다음에 표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산을 한대요. 이해가 안 돼요. 점수가 나와야 알 것 같아요. 자, 현행 수학의 가형과 나형의 선택 과목은 집단별로 가형 성적 나오고 나형 성적 나오죠. 근데 얘네 시험에서는 미적, 기하, 확통의 각각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형, 나형 성적이 아니라 수학 성적이에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성적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방식에서는 학습 내용이 어려우면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기지는 선택 과목을 응시한 기하겠죠, 대부분. 공통과목의 점수가,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 성적이 미적이나 확통을 한 아이들보다 높을 경우 이 선택 과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하를 선택하면 좋겠네요. 내가 성적이 잘 나왔을 때죠. 그죠?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요약해서 드렸는데 복잡해요. 이게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원점수의 합이 동점인 경우. 원점수의 합이 동점인데 편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선택 과목을 했었을 때는 공통 과목의 성적이 높은 애가 편점수가 더 높을 거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을 선택했을 때에는 아까 그것처럼 공통 과목에 선택한 그 공통 과목의 평균치가 높은 아이들이 성적이 선택 과목에서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3월달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내년 3월달에는 그 기하미적 확정이 안 들어가요. 그냥 수원2로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가봐야 이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적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국어 학법 같은 거 학에서 하나로. 이거 이제 참고 자료로 이 변화 표준 점수라는 건데요. 선택 과목의 점수를 산출하는 거에 어떤 예시를 들어드릴 게 없어가지고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서울대학교 작년 과학 과목의 변화 표준 점수입니다. 과학은 8개 과목이 있죠. 지금 여기서 일단 4개 과목 원가 점수만 다시 보여드렸는데 4개 과목의 표준 점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 표준 점수라고 대학마다 발표를 합니다. 서울대도 발표하고 연대도 발표하고.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물리를 선택했더니 다 맞았어요. 100분위가 99야. 근데 66점인데 67.41로 산출해준다. 변화 표준 점수. 화학도 99 똑같죠? 근데 작년에는 지구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얘네들은 100이 없어요. 다 맞았는데 그냥 99%인 거예요. 다 맞은 애들이 1%를 넘었다는 거죠. 그죠? 자, 얘는 하나 틀렸는데도 100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 맞으면 68.1이라서 이거보다 높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불리가 달리기도 해요.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에서 떨어지고 하나 틀린 애가 서울대 의대를 정시 합격한 사례가 있었죠. 논란이 됐었던 그 아이. 근데 실제로 건들 산출하면 걔가 더 높아요. 이 변화 표준 점수는. 아직은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2년치를 더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히 기다리면서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서 고1 때 꼭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성적입니다. 철저한 내신 관리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교과세 과목 특기사항을 위한 활동을 해야 돼요. 교과세 과목 특기사항 누가 써주죠? 과목 담당 선생님이 써주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다 써주시고 열정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써오라고 하죠. 그죠? 써오라고 해서 이제 써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돼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태도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발표, 질문, 토론들. 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판사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모두 활동도 시키고 발표도 시키고 뭐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하고 탐구 보고서 쓰라고 하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거죠.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응? 그리고 뭐 모든 활동할 때는 뭐 모든 조작이라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한 다음에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학생부라는 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뭐 써와라, 뭐 가져와라 막 이러거든요. 그럼 애가 열심히 했어도 나 그거 뭐 했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뭐 탐구 보고서를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그걸 제출을 해주면 선생님이 팩트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동아리, 수상시험,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등등인데 다 없어졌잖아요. 동아리, 정기 동아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상을 타놓으면 혜택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진로 활동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봉사는 이제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대입에서 위반형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지금 고1, 고2, 고3에서 고3도 반환 안 시켰거든요. 고2도 코로나 1년 피해자고 고1도 1년 피해자예요. 그럼 얘네들도 갔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적당히는 해줘야 돼요. 적당히는. 근데 이제 독서 활동도 어느 정도 책을 읽어줘야 그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해줘야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그냥 공부만 하다 보면 전공을 못 찾거든요. 근데 이제 매체를 접하면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들을 해주면은 이 하고 싶은 게 생겨요. 이게 학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